젊을 땐 몰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 줄도요. 어느 날 외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 묵은 아버지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년의 고집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으로 녹아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며든다. 끓는 주전자 소리와 함께 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식탁 위엔 식은 밥 한 그릇, 그리고 남은 김치 몇 조각. 아버지는 말없이 밥숟가락을 든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린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유일한 움직임이다.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 아버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본다. 버스 운전대를 놓은 뒤로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늘 시동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출근길의 분주한 공기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새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하루의 전부다. 그래도 뭐 편하긴 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 한 숟갈을 삼킨다. 하지만 입맛이 없다. 김치의 매운맛도 된장의 구수함도 이제는 그냥 맛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뒤로는 아들 준호 하나만이 세상의 중심이었다. 우리 아버지 늘 운전만 하시느라 고생했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던 게 떠오른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그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잃은 느낌이었다.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이야. 쓸모없다는 기분이야. 그는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중얼거렸다. 점심 무렵 동네개 짖는 소리와 함께 택배 트럭이 지나간다. 그때마다 그는 문 앞을 슬쩍 내다본다. 혹시 준호가 뭐 보냈나? 하지만 늘 그렇듯 문 앞엔 바람뿐이다. 대신 아들이 보낸 문자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들를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여자친구?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아들이 보낸 사진을 다시 본다. 밝게 웃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요양보호사라니. 그 한마디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괜히 마음이 복잡했다. 요양보호사라 그게 힘든 일인데. 우리 준호가 고생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잠은 오지 않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결혼이라 요즘 애들은 다 제멋대로야.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조용한 한숨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한숨이 반대라기보다 두려움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인생 앞에서 작아진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저 여자를 직접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가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는 첫 시작이었다. 도시에서 외아들 준호가 시골집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이 스며든다. 영호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담담히 맞이했다. 오랜만이네, 준호야. 그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손끝에 남은 밥풀을 살짝 털어내고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요. 그 말의 순간 영호의 손이 컵을 잡고 있던 힘이 풀린 듯 흔들렸다. 차를 따르는 손길이 잠시 멈췄고 그는 그제야 아들이 말하는 결혼이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결혼 누구와?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진 씨예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인데 사람 마음이 따뜻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입술 위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릿하게 움찔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는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 말은 경계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영호 자신도 곧바로 알아차렸다. 아들을 향한 걱정보다는 그저 사회적 기반과 직업적 안정이라는 틀에 갇힌 오래된 가치관 때문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준호는 아버지의 반응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수진 씨는 마음이 따뜻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그 말에 영호는 다시금 눈길을 내리깔았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시골집 주방에 작은 햇살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식탁 위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럼 수진 씨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대, 걱정이 뒤섞였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그래도 기반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밤 공기에 묻힌 그의 독백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방 안을 맴돌았다. 창밖의 별빛이 시골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그 빛을 바라보며 아들의 선택과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호는 부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준호가 도시로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는 창밖 난간 위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고요한 시골집 마당을 가볍게 스치며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밝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라 우리 준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의심과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의 경험이 지금처럼 불안을 자극한 적은 드물었다. 사람의 직업이 곧 삶의 기반이라는 믿음은 단단했다.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없다면 세상의 풍파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체감해왔다.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 첫걸음마 학교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도시로 떠나는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준호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깊었다. 그런데 지금의 선택이 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영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자락이 흐릿하게 겹쳐진 풍경 속에서 세월의 흔적과 자연의 변화를 느꼈다. 텃밭의 채소들이 계절에 맞춰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 새벽마다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귀임,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 소리까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그는 시골집 뒷마당을 걸으며 텃밭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에 쥔 호미를 느끼며 다시금 중얼거렸다. 사람은 그래도 기반이 좀 있어야지. 낮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묵직한 호미 손잡이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촉감조차 그를 조금 달래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수진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소문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미묘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영호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고민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을 것이다. 아내의 미소와 조용한 이해심이 그리웠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였다. 외로움이 다시 스며들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준호와 그의 선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이를 숨기고자 무심한 척했다. 며칠 동안 영호의 하루는 내적 갈등으로 채워졌다. 식사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텃밭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준호와 수진에게 가 있었다. 이 직업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괜찮을까?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느꼈다. 머릿속에서는 기반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돈이나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조금씩 자라났다. 어느 날 밤 영호는 혼자 술 한 잔을 들고 작은 등불을 켠 채 거실 창가에 앉았다.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술잔을 손에 쥐고 잔을 돌리며 그는 중얼거렸다. 세상은 변했구나.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수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밝게 웃는 얼굴, 정성스럽게 사람을 돌보는 손, 작은 친절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모습. 영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동안 고집했던 기준들을 되돌아보았다. 안정적 수입과 사회적 위치, 이름난 직업의 중요성. 그는 그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 남을 생각하는 진심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결심했다. 준호가 선택한 길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로. 먼저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열기로 했다.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의 일부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편견과 걱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마음속 한켠에서 새로운 신뢰의 싹이 튀고 있었다. 영호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다음 발걸음을 준비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묶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마음속 결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오랜 경험과 사랑,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단단한 결심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호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의 선택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과 의심은 늘 교차했다. 밥을 먹을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심지어 저녁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할 때조차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는 며칠 동안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히 신경 쓸 일 아니다. 요즘 세상엔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의 속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오히려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순간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준비라 할 것도 없었다. 낡은 회색 잠바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쓴 뒤 허리춤에 작은 가방 하나를 둘렀다. 안에는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긴 마스크 한 장뿐이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익숙한 집안 공기가 등 뒤로 밀려났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시골길은 여전히 한적했다. 가을이 다가오며 바람은 조금 차가워졌고 논두렁 사이로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호는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일하던 기억, 출근길에 뛰어가던 준호의 뒷모습,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모든 장면이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마을을 벗어나 국도를 따라 달렸다. 창문 밖으로는 낮은 산등성이와 들판이 이어지고 멀리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풍경 속에서 영호의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다. 기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직접 본다면 더 이상 혼자 상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한참을 달려 도착한 요양원 앞. 낮은 담벼락 너머로 하얀 건물이 보였다. 창문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괜히 오진 않았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천천히 밀었다. 문을 열자 생각보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병원 특유의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향이 풍겼다. 복도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계절꽃 그림과 환자들이 직접 쓴 시가 붙어 있었다. 이런 곳이었구나. 영호는 괜히 어깨를 고추세우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병실 앞을 지나가던 그는 문틈 사이로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다. 누군가는 잡지책을 읽고 누군가는 라디오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딘가 평온한 분위기였다. 그 순간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오늘은 산책 나가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보였다. 작은 체구, 단정한 머리, 따뜻한 미소. 수진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인의 어깨에 살포시 얹은 손길에는 익숙한 다정함이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환자의 얼굴도 덩달아 환해졌다. 영호는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요양보호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순히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서 따뜻함이 번졌다. 영호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뻐근했다. 저런 눈빛이라면 준호가 왜 그녀를 좋아했는지 알 것도 같다. 그때 수진이 고개를 돌리다 그를 발견했다. 준호 아버님이시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준호가 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멀리서 오셨죠?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서툰 변명을 내뱉으며 눈을 피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마침 점심이 남아서요. 같이 드시죠. 그녀가 내민 작은 식판에는 따뜻한 국물과 밥,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다. 영호는 처음엔 머뭇거렸다. 그러나 수진의 미소는 어색함을 녹였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했다. 국물의 짭조름한 맛 속에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준호가 아버님 자랑 많이 해요. 늘 든든하다고요. 그 한마디에 영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움직였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수지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엔 준호랑 같이 오세요. 그녀의 말에 영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었다. 그래 그러지 뭐. 요양원 문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높은 하늘, 그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편견,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단정들. 그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래, 저런 마음이라면 우리 준호 잘 살겠구나.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던 믿음과 사랑이 이제는 따뜻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영호는 텃밭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 미소는 새벽 안개처럼 조용히 번져 시골집의 고요한 공기를 따뜻하게 감쌌다. 며칠 후 영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엔 몰래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번처럼 조심스레 숨어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단단히 붙잡은 채 문을 밀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를 맞았다. 낮은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실내를 부드럽게 물들였다. 노인들이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그리고 수진의 낭낭한 목소리, 모든 게 하나의 따뜻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아, 영호 어르신 오셨어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다. 지난번보다 한층 편안한 표정이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잠깐 들렀소. 괜히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마침 원예 치료하는 날이에요. 같이 구경해 보실래요? 수진이 제안했다. 그녀의 말에 영호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 마당 한켠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모종을 심고 있었다. 수지는 손에 흙을 묻히며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요, 천천히 눌러서요. 흙이 숨 쉴 수 있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살아있을 때 그녀는 늘 손에 흙을 묻히던 사람이었다. 마당에 꽃을 심을 때면 꽃보다 웃음이 먼저 피곤 했었다.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영호는 가만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가슴이 뻐근했다. 그는 손을 뻗어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뭐 심어요? 해바라기래요. 햇빛을 좋아하는 꽃이라네요. 노인이 대답했다. 그 말에 영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햇빛을 따라 고개를 드는 꽃이라니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수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예쁘죠? 이 해바라기 모종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고르셨어요. 다들 햇빛처럼 밝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웃음에는 꾸밈이 없었다. 영호는 그 웃음을 보며 천천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준호가요, 아버님 얘기 많이 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늘 자랑처럼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버님께 대들지 못했다고요. 그만큼 존경한다고. 그 말에 영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직접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준호 씨는요, 늘 아버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동안 자신이 준호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떠난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아들이 그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잠시 후 수진이 작은 차 한 잔을 건넸다. 따뜻한 거 드세요. 몸이 식으시면 안 되니까요.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영호는 그 차를 조심스레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국화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오래 묵은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웃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다. 요양원 정문 앞에서 수진이 그를 배웅했다.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 씨도 곧 오신대요.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 드시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영호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울컥했다. 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밥 먹자고 전해줘. 이번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그 풍경이 마치 오랜 세월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구나. 오래 닫혀있으면 메마르고 누군가 손을 대면 다시 숨을 쉬는구나. 그는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가 옳았구나. 그 말은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호는 비로소 편안해졌다.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던 기반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진심이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어깨를 곧게 펴고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도 의심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는 아들을 이해했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오래된 현관 앞에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빛이 마치 오랜 세월 그를 기다리던 온기처럼 따스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도 좀 풀어줘야겠구먼.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지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인 미소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고집과 후회를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그를 반겼다. 벽에 걸린 시계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것이었다. 그동안 그 소리가 그렇게 외롭게 느껴졌건만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익숙한 마룻바닥 위를 걸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오히려 반가웠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손수 짠 덮개, 오래된 도자기 꽃병, 그리고 창가의 화분. 그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여보, 나 다녀왔소. 오늘은 당신이 참 보고 싶더이다. 그 말은 공기 속에 스며들어 조용히 집안을 울렸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등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 은은한 불빛 아래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세 사람. 그 아내 그리고 어린 준호. 그 사진이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 이제야 햇빛을 보네요. 그 목소리에 영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따뜻해지는 거였지. 그 순간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발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누군가가 집 안을 오가는 소리였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문틈 사이로 준호의 얼굴이 들어왔다. 뒤에는 수진이 수줍게 서 있었다. 영호는 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니들이 웬일이냐? 어제 전화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같이 먹자고요. 준호가 웃었다. 그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잠들었나 보구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 위에 밥상을 차렸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사이로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그리운 향기였다. 아내가 늘 끓여주던 그 된장국과 꼭 같았다. 이 된장국은 수진이가 직접 끓였어요. 준호의 말에 영호는 젓가락을 멈추었다. 한 숟갈을 떠입에 넣자 순간 목이 메었다. 이거 참 그 맛이네. 옛날 그 맛이야. 어머님 레시피였어요. 준호 씨가 알려줬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고 아내의 미소를 닮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됐네. 참 잘 됐어.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이 담장을 넘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텃밭에는 가을 채소가 한창이었고 그 사이로 작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영호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거 내가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심었던 것 같구먼. 맞아요. 수진 씨가 가져다 주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 말에 영호는 잠시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이 처음 심으신 꽃이라서요.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영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꽃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햇빛 아래서 그 꽃은 작지만 당당하게 피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햇빛을 따라 고개를 드는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지.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함께 산책을 갔다. 산길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영호는 앞장서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와 수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따뜻했고 어딘가 아내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렸다. 여보, 이제 괜찮소. 우리 아들 참 잘 컸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렴풋이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해질 무렵 집 앞마당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새들이 지평선 너머로 날아가고 있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영호는 그 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라는 게 말이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였구먼. 어떻게요? 준호가 물었다. 서로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 안에 햇빛이 들어오더라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향이 퍼지며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향은 지난 세월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영호는 다시 꿈을 꾸었다. 넓은 들판 위 아내가 해바라기 사이에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짓하며 말했다. 당신 이제 참 따뜻해졌어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당신 말대로 사람이 사람 덕에 사는 거였어. 꿈에서 깬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새벽 햇살이 조용히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 떠난 아내가 그를 포근히 감싸주는 듯 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햇빛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영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영호의 하루하루는 한결 차분하고도 의미 있게 흘렀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준호와 수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텃밭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채소를 돌보는 동안 그는 준호가 선택한 삶과 사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택을 존중하고 믿게 되었으며 마음 깊숙이 안정감이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면 영호는 여전히 부엌 창가에 앉아 차를 내렸다. 차를 홀짝이며 바라보는 텃밭의 풍경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작은 해바라기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 늦가을 배추잎 위로 맺힌 이슬방울,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상추들의 잎사귀 모든 것이 그에게 살아있음의 따스함을 전했다. 그는 손끝으로 흙을 느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나 직업보다 소중한 게 많구나. 그 말은 예전 같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그는 안정된 직업과 기반이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수진과 준우를 통해 마음의 진심이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영호는 텃밭에서 배추를 손질하다가 잠시 쉬어가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논과 밭, 그리고 멀리 산자락에 걸린 작은 마을의 집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불안과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평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대감이었다. 준호가 참 잘 컸구먼.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배웠으니. 영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과거에 아들이 실수할까 걱정하며 마음속 벽을 세우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불안과 의심이 이제는 온전히 사라진 것을 느끼며 그는 손끝으로 배추잎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저녁이 되면 준호와 수진이 집을 찾았다. 오늘은 특별히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진은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고 준호는 언제나처럼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반찬도 있어요. 영호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오늘 식탁에는 단순한 반찬과 국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긴 대화가 가득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수진이 내민 작은 국물을 맛보며 마음속 깊이 흐르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 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사랑과 진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어우러진 맛이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담벼락 너머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작은 해바라기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햇빛을 향했다. 영호는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이 꽃 참 강하구먼. 햇빛만 보면 고개를 드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버지처럼 단단하게 따뜻하게. 영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울컥했다. 눈앞에 이 장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 모든 것이 그의 오래된 외로움을 사라지게 했다. 그날 밤 영호는 거실에서 잠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텃밭과 해바라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는 창가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세 사람, 그 아내, 그리고 어린 준호. 이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온기와 행복이었다. 영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괜찮소. 우리 아들도 나도 참 잘 살아가고 있구먼. 새벽이 되자 그는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평화와 감사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오래도록 옥죄던 기준과 편견은 사라지고 대신 사랑과 신뢰, 가족과 인간의 따뜻함이 그의 삶을 채웠다. 그는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걸으며 미소 지었다. 햇살이 새벽 창문으로 스며들며 영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제야 마음속 깊이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외로움과 걱정 대신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한 새 아침이었다. 세월이 준 교훈과 가족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그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깨달았다. 결혼 후 수지는 주말마다 작은 손길을 챙기듯 반찬을 싸서 아버지 집을 찾았다. 아버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줍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따뜻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손맛 덕에 내가 다시 사람 된 기분이야.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는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수진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치와 조림, 나물과 계란찜까지 모두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손맛이었다. 준호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매번 챙겨주셨을 거예요. 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움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동시에 따스함이 함께 몰려왔다. 그날 식탁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과 미소만으로 충분했다.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 그 작은 순간이 점점 쌓이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던 집안이 어느새 생기를 되찾았다. 식사가 끝난 후 영호는 반쯤 비운 국그릇을 살며시 닦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 덕에 사는 거구먼.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오랜 걱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작은 일상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를 식탁에 올리고 수진이 만든 반찬과 섞어 함께 먹는 그 시간. 평생 믿어왔던 기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식사 후 뒷마당으로 나간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다.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와 배추, 그리고 고요히 흘러가는 시골 하늘을 바라보며 영호는 손을 모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삶이 제대로 흐르는구먼.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수진 씨가 매번 이렇게 챙겨주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오랜 걱정을 모두 덮어버렸다. 수지는 그제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걱정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준호 씨 덕분에 저도 가족처럼 편안해졌어요. 그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신뢰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식탁과 마당 위에 모두 깃들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조금씩 깔리자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식탁 위를 감싸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에 스며들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모습도 이제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과거의 그리움과 아픔이 현재의 행복으로 서서히 바뀌어 있었다. 영호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잠시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은은하게 집안을 비추며 모든 시간을 관통해온 그의 마음을 감쌌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구먼.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삶에 대한 평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 가족과 진심으로 이어진 온기가 자리를 잡았다. 식탁 위, 뒷마당, 창밖의 달빛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 집안의 새로운 빛이 되었다.
그리고 영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람 덕에, 사람과 함께.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맨 고집과 후회를 내려놓은 진심으로 열린 마음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온기로 가득했다. 세 사람의 웃음, 반찬 냄새, 텃밭의 향기, 달빛이 만든 그림자 모두가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갔다.